안녕하세요. 작가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제가 9시마다 매일 아침 9시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기다렸다가 챙겨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더 열심히 좋은 이야기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저는 요새 조금 원고, 뭐 좀 일하는 게 바쁜 게 있어가지고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독서 시간을 많이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를 좀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잡는 중입니다. 네, 우리 아이를 작정하고 좀 정색하고 칭찬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건데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네, 정색하고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뭘 잘했어요. 잘했어. 칭찬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영어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를 느낀 게 뭐냐면 영어로는 칭찬의 단어, 칭찬의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해요. 제가 생각했던 뭐 good, fine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요. 엄청 많은 형용사가 칭찬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때마다 다른 형용사를 사용을 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학교에서 그런 칭찬을 매일매일 받고 있고요. 정말 뭐 그냥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게 입만 열면 나와요. 다들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 코치님들 이렇게 학원 선생님들도 그냥 다 칭찬 머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입만 열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영혼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그게 칭찬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국에서 교실에서 친구들, 우리 반 아이들한테 뭘 되게 잘했어요. 잘했을 때 칭찬이 되게 단조로웠다는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어떻게 칭찬하죠, 우리? 오, 잘했네. 이렇게 하죠, 그죠? 아마 거의 똑같으실 거예요.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라는 그 표현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냥 다 그 말 하나로 이렇게 가는데요. 음, 그거 말고요. 좀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정색하고 마치 글을 읽듯이 그렇게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쑥스러운데도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 칭찬의 단어들, 칭찬의 문장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을 하고 그 말을 또 듣고 싶어서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저는 글쎄 좀 연기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떤 걸 잘했어요. 정말로 칭찬할 만한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제가 칭찬으로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잘했어. 너무 대단해. 잘했어. 잘했어. 라고 하고요.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남편에게 애들 아빠에게 굉장히 정색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규현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런 글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얘네 반에 지금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친구들이 있을까?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이렇게 글을 쓸 정도면 나중에 이게 매년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매년 발전을 하면 얘는 나중에 얼마나 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될까?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규현이는 진짜 특별하고 대단한 아이인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제 남편이 좀 쑥스럽잖아요. 뭐, 왜 이래, 갑자기 이제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니까, 예, 그냥 적당히 이제 뭐 받아서 얼버무리죠? 그러면, 그럴 때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TV를 보다가도, 혹은 다른 거 하고 장난치다가도 자기 얘기 나오면 귀가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귀를 이렇게 하고 들어요. 들으면서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듣는 거를 의식하면서 저는 또 계속 말을 이어서 합니다. 글을 잘 쓰는 애들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거라고 하던데, 규현이는 아무래도 진짜 머리가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이 정도 논리로 풀어내는 상황이라면, 얘가,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이런 논리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갖다 붙이면서 정색을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자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감탄하듯이, 그리고 뭔가 굉장히 객관적인 수치인 것처럼 막 그렇게 정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이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부모라는 그런 절대적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아이한테 굉장한 일이거든요. 잘했네 라고 하는 거랑요, 그거를요, 조목조목 진짜 막 분석을 하고, 칭찬의 말은 아무리 길어도 지겹지 않아요. 잔소리가 길어지면 지겨운 거죠. 칭찬을요, 우리 잔소리 3절, 4절 하듯이 칭찬을 3절, 4절, 5절까지 한번 해보세요. 애 표정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잔소리는 한 2절, 저는 한 2절까지만 하고 참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요. 칭찬을 막 3절, 4절씩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는 혼잣말도 되게 잘해요. 혼잣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저희 이제 만약에 규민이가, 작은 아이가 혼자 막 이렇게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데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무슨 뭐 약간 정신 나간 여자처럼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일기를 열심히 쓰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나중에 요리사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뭐가 되든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정말로 나는 규민이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일기를 맨날 쓰기가 너무 어려운데 규민이는 아무리 봐도 정말 대단하고 너무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난 너무 많이 드네. 이러면서 도대체 청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주어를 잘 알 수 없고 도대체 이 말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혼잣말을 정색을 하고 되게 오랫동안 해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일기를 쓰면서 자기한테 칭찬하는 말인 거 다 알죠. 그래서 막 연필에 더 힘을 주고 엄청 열심히 써요. 더 해라 이거예요. 애들이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더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듣기 싫으면 그만하라고 해요. 근데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래도 지금 이거 힘들게 쓰고 있는데, 진짜 쓰기 싫은데 꾹 참고 쓰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 계속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잘하고 있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 규민이가 커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 될까? 그리고 규민이의 일기장은 엄마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고, 규민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아주 정말 소중한 보물이야. 나는 규민이가 이렇게 일기를 잘 쓰는 친구인 줄,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를 열심히 잘 쓸 줄은 정말 몰랐어. 엄마가 왜 몰랐을까? 이렇게 잘 쓰는데. 이러면서 막 그냥 계속해요. 혼자 이제 뭐죠? 그냥 그런 연기,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것처럼. 근데 이것도 하잖아요. 계속 늘어요. 하다 보면요, 늘어요. 말이, 이 말, 저 말 계속, 우리 잔소리도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경험하셨죠? 잔소리 하는데 이 막 방언 터진 것처럼 되게 잘하잖아요. 했는데 또 생각나, 또 생각나 이러면서 잔소리가 막 처음에 1로 시작을 했는데 4, 5, 막 10까지 막 늘어나면서 해도 끝이 안 나요. 내가 하면서도 너무 막 할 게 계속 생겨. 막 오늘 얘기하다가 어제 거 또 생각나고 그저께 거 또 생각나고. 칭찬을 그렇게 해보세요. 네, 3절, 4절, 10절까지. 오늘 거 칭찬하고요. 그러다가 어제 거 생각해 떠올려서 또 칭찬하고, 그저께 거, 아니면 3년 전, 4년 전 거 막, 그렇게 칭찬을 해서 막 끄집어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우리 엄마들의 특징이, 잔소리는 항목별로 조목조목 다 잔소리를 지적을 하는데요. 칭찬할 때는 오, 잘했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자꾸 시어머니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영상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 며느리들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가 이제 며느리들이 막 되게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아유, 잘했네. 그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분 나쁘죠. 별로 그 앞에서 뭐 되게 열심히 하거나 잘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심정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자기에 관한 칭찬을 얼마나 듣기 좋아하고, 그걸 얼마나 듣고 싶어 하고, 그게 길면 계속 길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계속
아이가 그만하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한번 진짜 칭찬 한 10절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칭찬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엄마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까지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죠. 혼잣말도 되게 효과 있고요. 남편이 없을 때는 혼잣말로 하셔야 돼요. 혼잣말 되게 효과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한테 예, 막 되게 큰일이 난 것처럼 정색을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근데 여보, 규민이가 이렇게 일기를 매일매일 이렇게 한 쪽씩 쓰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아? 나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일기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나는 몰랐네. 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뭐 가족 회의할 때 뭐 진지하게 막 그런 집 살 때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뭐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막 그런 회의하는 것처럼 아이의 일기장을 놓고 아이가 숙제한 걸 놓고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을 놓고 막 너무 진지하게 막 토론하듯이 그렇게 막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번 쏟아놔 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이 너무 좋은 게요. 칭찬도 하면 할수록 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잣말이 처음에는요. 한 문장도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 저 말 막 자꾸 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의 말도 풍성하게 정말 그리고 표현도 다양하게 그리고 사랑과 기대를 담아서 이제 물론 칭찬을 빙자해서 잔소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되게 조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넘어가요. 하다 보면 넘어가는데 이런 거 있죠. 열심히는 잘하는데 좀 이렇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좀 똑바로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지적을 중간중간 넣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칭찬만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너무 좋아서 허리가 저절로 펴져요. 펴지고 열심히 하려고 손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네, 사람은 다 똑같고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부모의 칭찬에 항상 굉장히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어요. 엄마, 부모만큼 절대적인 존재는 없어요.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최고의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아이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거. 만족하지 않죠, 당연히.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에요. 왜 저래 싶어요, 진짜. 근데 잔소리 한다고 크게 안 달라져요, 우리 친구들. 잔소리 한다고요? 그 친구가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거면요, 칭찬으로, 이왕이면 기분 좋게 칭찬으로 한번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발전을 시도해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시고요. 정색하고 진지하게, 길고 긴 엄마 왜 이러실까? 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넘치는 칭찬을 한번 쏟아 부어 주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면요. 두 번째는 훨씬 쉽고요. 점점점 더 좋아지고요. 저도 아직 가장 심한 시기에 사춘기를 겪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를 어떻게 넘길지,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영상과 글로 공유할 예정이지만, 사춘기를 대비한, 제 나름은 사춘기 대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혼잣말로 계속 아이를 칭찬하면서, 아이가 이제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 사춘기 시기를, 그 쌓아뒀던 엄마로부터 받은 신뢰, 신임, 그리고 서로 간에 쌓인 그런 신뢰를 좀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사춘기에 도움이 안 돼도 좋으니까 지금 어쨌든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보고 계속, 네, 다양하게, 진지하게, 정색하고, 오랫동안 10절까지 칭찬하는 거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네. 시도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네. 저도요, 이게 좀 느슨해졌다가도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저희 아이들에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영상에서는 뭐 독서 매일 꼭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요. 정작 제가 잘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 엄청 많은 다짐을 해요. 아, 맞아. 나도 이 부분은 잘 못했어.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스스로 다짐을 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시작해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서로 발전을 하잖아요. 엄마가 발전하면요, 아이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엄마들이 쭉쭉쭉 성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성장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 가지고 막 실망과 기쁨을 반복하면 그건 너무 지치거든요. 엄마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어제와 다른, 어제보다 더 나은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보험 넣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하기 외로우니까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엄마들,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쫙 다 같이 성장해서 정말 아이들 멋지게 키워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엄마들을 통해서 멋진 나라, 더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한가요? 어쨌든, 네. 오늘의 실천, 네. 정색하고 약속. 5분 동안 쉼 없이 계속 칭찬해보기. 네, 뭐가 됐든 좋으니까 막 10년 전 거라도 끌어 모아서 5분 동안 쉼 없이 계속 이 얘기, 저 얘기를 반복하면서 칭찬의 말만 5분 동안 해보기 하시고요. 후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너무 궁금해요. 네, 꼭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거창한 후기 아니어도 되니까요. 실천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보람이 너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한번 5분씩 해보고요. 제가 댓글 남겨볼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또 뵐까요? 또 만나요.